봉은사가 대학생들의 만남과 교류의 공간으로 사찰 문턱을 낮추고 경내 곳곳을 개방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생각을 나누고 가까워지는 낯설지만 설레는 경험, 사찰이 청년들의 발걸음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열린 또 하나의 청춘 프로젝트, 대학생도 절로, 봉은 시그널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봉선사는 경내 빈 공간을 대학생들의 실습 공간으로 내어주며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과 교감을 더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조경 정원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봉선사 풀밭을 수행과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불교의 또 사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재미있는 불교, 재미있는 포교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예술제와 학술제 등 다양한 행사로 만해스님의 삶과 사상을 알려온 재단법인 선학원이 만해스님 입적 80주기를 맞아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7월 첫째 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봉은사가 대학생들의 만남과 교류의 공간으로 사찰 문턱을 낮추고 경내 곳곳을 개방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생각을 나누고 가까워지는 낯설지만 설레는 경험, 사찰이 청년들의 발걸음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열린 또 하나의 청춘 프로젝트, 대학생도 절로, 봉은 시그널, 박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맛비로 운치를 더한 어제 오전 봉은사, 설레는 표정의 대학생 남녀 18명이 모였습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의 나는 절로를 모티브로 대학생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한 봉은사 당일형 템플스테이, 대학생도 절로 봉은 시그널이 진행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정말 절에서 한번 편하게 놀고 가자, 이 안전지대에 와서 편하게 놀고 가자. 접근성이 좋은 우리 봉은사 대학생 법회에서 마련된 이 구생원이라는 공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놀고 갈 안정된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봉은사 대학생 법회 주도로 마련됐습니다. 봉은사 대학생 법회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등 대학생 동아리 회원들과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불자 지원자에게 자기소개와 신청 동기를 받아 참가자를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주저되는 현대사회에서 봉은사가 젊은 남녀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겁니다. 사찰 구조와 사찰 내 예절을 안내받은 참가자들은 1:1 인사로 서먹함을 풀어나갑니다. 진심을 나누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도 반납한 참가자들은 매 순간에 집중하며 금세 가까워졌고 법당안도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굉장히 잘 알아갈 수 있어가지고 좀 일반 소개팅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절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안 돼서 늘 아쉬워하고 이제 신청을 못했는데 봉은사 대학생 법회에서 이렇게 대학생도 절로를 기획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가자들은 1:1 대화에 이어 봉은사를 탐방하는 빙고 게임, TMI 산책 등 사찰 곳곳을 배경으로 체험을 완수해가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가까워졌습니다. 신행 공간을 넘어 사찰이 청년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대학생도 절로 봉은 시그널. 젊은 층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봉은사의 이런 노력이 전국으로 이어져 사찰이 젊은 층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촉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봉선사는 경내 빈 공간을 대학생들의 실습 공간으로 내어주며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과 교감을 더했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조경 정원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봉선사 풀밭을 수행과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작업 기간 동안 사찰에서 먹고 자며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합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조경 정원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정원 가꾸기에 한창입니다. 경내 판사 관무원 옆에 방치돼 있던 풀밭을 갈아엎고
70여 종의 꽃과 나무를 심어 휴식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처마 밑에서 좌선을 할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해 수행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동국대 조경 정원디자인학부 교수와 학생들에게 사찰을 실습회장으로 제공한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작업 기간 동안 숙식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기회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스님들도 우리 학생들 젊은 친구들하고 접근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해야 된다. 조경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 평생을 이 직업으로 또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습을 통해서 좋은 또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사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난 일요일부터 학생들은 현장 조사를 시작해 배수, 식재 등 설계부터 공사까지 직접 구상한 디자인으로 봉선사 한 켠을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했습니다. 홍광표 동국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사찰의 새로운 개념의 정원을 조성해 전통적인 한국 사찰 정원 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사찰의 정원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처음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은 앞으로 다른 그 사찰에도 정원을 만드는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과 상단 두 단이 있는데 하단은 그 연화장 세계로, 이 상단은 수미산 세계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한쪽에는 연꽃을 중심으로 대자연을 표현하는 랜드아트의 개념을 적용했고 다른 한쪽에는 수미산을 조성해 삼존부를 모신 개념의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상독수를 심어 사계절 내내 녹색 푸른 풍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법을 느끼면서 불자와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지, 불교 이제 사찰 정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의견,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이제 지도의 하에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먼저 잡았습니다. 학생들은 봉선사 정원 조성 경험이 전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일주일간 절에 머물며 무건 수행과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소에 이제 저희가 다 말이 많은 친구들이었는데 무건 수행하면서 각자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고, 그러니까 일 끝나고 이제 힘든 상태에서 이제 껌껌하고 공기도 좋고 이제 좋다 보니까 막 10시, 11시면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와서 이제 좋은 공기 맡으면서 프로그램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 조경학과의 울력으로 한층 더 싱그러워진 정원은 봉선사를 찾는 시민들의 눈과 마음에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대학생 불자들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불교에 또 사찰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재미있는 불교, 재미있는 포교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대학생 불교연합회 지도법사 스님과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통을 통해 불교 동아리 활성화와 전법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지난 29일부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스님 불교 재밌나요를 주제로 1박 2일 전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불제는 지도법사 스님과 학생들이 함께 모의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간 서로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기도 하면서 스님과 학생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활동하는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획한 행사입니다. 스님과 학생들은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을 만들고 서로의 얼굴을 돌려 그리며 어색함을 허물고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대 대불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맡은 지가 1년이 못 되다 보니까 아직 그 법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법우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 가상의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 스님과 학생들이 동아리 이름을 짓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포교 방법을 고민하며 포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재미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로 변화할 생각이나 이제 의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새로운 동아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접 가상의 동아리를 운영하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전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동아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성격에 맞는 신행 방법을 찾아보는 불교 애니어그램과 스님과 청년 대학생이 생각을 나누는 전법 토크쇼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학생 스스로 전법 주체가 되길 선언한 이번 간담회는 젊은 청년들의 생각과 시각을 통해 이 시대 젊은 층에 맞는 포교 방법을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 불교 재밌나요? 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예술제와 학술제 등 다양한 행사로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알려온 재단법인 선학원이 만해 스님 입적 80주기를 맞아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근대 한국 불교의 손꼽히는 선지식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 회복과 불교 중흥의 삶을 바친 만해 스님. 재단법인 선학원이 설립조사이기도 한 만해 스님의 입적 80주기를 맞아 지난달 29일 서울 HW 컨벤션 센터에서 대규모의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다는 만해 스님의 글귀를 주제로 한 추모제에는 선학원 이사장 지광 스님과 설리연구원장 법진 스님, 각계 단체장과 만해 스님의 외손자인 정재용 씨가 참석했습니다. 만해 예술제, 만해 학술제, 만해 문학제, 그리고 오늘 만해 추모다래제를 봉행함으로써 저희 선학원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봉행하고 있습니다. 다래제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일평생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수호에 매진하다 조국 광복을 불과 1년여 앞둔 채 입적한 만해 스님의 생애를 기렸습니다. 진강현 국가보훈부 서울북부 보훈지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정유헌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장은 추모사를 전하며 만해 스님이 후대에 남긴 민족 애민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잊지 말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만해 선사의 뜻에 따라서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더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 선학원은 앞서 실시한 만해 스님 80주기 전국 청소년 문예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습니다. 최우 수상은 산문 대한의 문양을 쓴 송원여고 3학년 강지호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와 웹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선학원은 이날 오전 만해 스님이 머물며 말년을 보낸 성북구 시무장에서도 추모다래제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리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지옥, 축생 등 험난한 곳의 중생까지 구제하겠다는 화엄경 가르침에서 만해 정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이 몸을 희생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혜택을 얻게 하리라 하는 부처님의 대비사상과 구제사상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일제 침탈에 대항해 온몸을 던져 조국의 독립운동을 이끈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은 선학원의 역사와 함께 후대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대종사가 안성 신복사에서 사부대중에게 삼취정계를 전하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청정 수행도량 안성 신복사에 불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신복사가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을 증명법사로 지난 29일 삼취정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삼취정계는 뭐냐? 섭유리계다. 섭선법계다. 섭중생계다. 그래. 부처님께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섭유리계다 그럽니다.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섭유리계와 선한 행위를 하겠다는 섭선법계,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다짐에 섭중생계. 도문스님은 참석 4부대 중 모두 육도 윤회를 건너는 존자가 되길 염원하며 상좌인 신복사 주지 무진스님에게 삼취전계의 계맥을 잇도록 삼취전계 타인 위설 전계사증을 수여했습니다. 도문스님은 또 1975년 대지진으로 무너진 미얀마 쉐지곤 파고다에서 출토된 불사리 108과를 무진스님에게 전달하고 용성조사의 유훈과 계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도문스님과 깊은 불교 인연을 이어받고 3대째 이어 저희 오빠와 저까지 그리고 저희 4대째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불교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포교에도 도움이 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작게나마 이렇게 이바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석 4부대 중은 삼취전계 수계법회를 통해 계를 지킬 것을 다짐하고 끝없는 수행 정진으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길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마곡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6주년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원경스님은 오늘 음악회는 백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판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마곡사와 함께 역사 문화도시 공주와 불교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사음악회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판소리로 만든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를 비롯해 봄말사 불교합창단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교문화연구소가 군의인각사에서 군의인각사지의 역사적 가치와 정비 활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경북대 한기문 명예교수의 인각사의 역사와 위상을 주제로 시작된 지난달 28일 학술대회는 인각사제 불교사적 의의, 인각사제 통일신라시대, 기와 가마 등 5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고려시대 일현스님이 주석하며 삼국유사를 편찬한 인각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 가마터와 유물이 출토되면서 인각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소장 호암스님은 삼국유사 이전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온 인각사의 역사를 되짚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의미를 밝혔습니다. 은혜사주지 덕조스님은 인각사가 역사에 걸맞은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금륜사가 전통 양식의 대웅전 상냥식을 봉행하고 지역 불자를 위한 수행 도량으로 입지를 한층 다졌습니다. 금륜사는 지난 29일 회주 봉각스님과 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 광용스님을 비롯한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에 마룻대를 올리며 상냥을 알렸습니다. 본각스님은 불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상냥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금륜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운 사찰로 거듭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광용스님은 어른 스님들의 덕화와 불자들의 신심이 모여 이룬 불사라며 고양시 불교가 새 전기를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대웅전 상냥을 축하했습니다. 금륜사는 대웅전 상냥에 이어 이달 중으로 요사체 불사도 추진해 가람 일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수원 도심 포교도량 수원사가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 불자 육성에 동참했습니다. 수원사 회주 세영스님은 지난달 27일 동국대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돈관스님은 동국대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140여 명 가운데 선발된 10명의 장학생들에게 각각 100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동국의 수레바퀴가 될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세영 스님은 장학생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봐서 기쁘다며 다붓다붓 소속 학생 누구나 수원사에 방문한다면 무료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